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티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34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글을 읽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부터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 드릴 책은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이고요. 읽어 드릴 책의 부분은 꿈의 영토, 마음의 영토라는 부분이에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해주 탐방 여행 길에 발의 성터를 돌아보았다. 넓은 땅에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의 옛 역사를 발견했다. 마음속으로 눈물도 많이 흘렸다. 우리 역사의 현장은 그야말로 폐허와도 같았다. 심지어 이상설 유허비 주변에는 쓰레기가 잔뜩 있었다. 이상설은 고종 때 헤이그 특사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그를 기리는 비석 주변은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는 장소가 돼버렸다. 우리 여행 가족들이 그곳에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왔다. 아마 여행자들이 가서 쓰레기 청소를 한 것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준비해 갔던 큰 검정 비닐 봉투가 30개 이상 가득 채워졌다. 가슴이 아려왔다. 연해주 발의 땅은 우리와 비슷한 산천이었다. 기름진 옥토, 무진장한 자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우리 안에서만 콩닥콩닥 할 것이 아니라 시선을 넓혀서 마음의 영토를 넓혀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전쟁으로 영토를 넓혔다 또는 누군가 와서 국경선을 그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의 38선이 그렇고 직선으로 그어진 아프리카의 국경이 그렇다.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아침에 국경이 바뀌고 일가친척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 돈을 받고 넘겨준 영토도 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단돈 700만 달러에 팔았다.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는가? 이제 억만금을 준다 해도 자기 영토를 다른 나라에 파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탁상에서 국경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중국 마지막 왕조였던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패한 후 강대국들과 책상에서 베이징 조약을 맺었다. 그 조약으로 청나라 땅이었던 연해주가 러시아로 넘어갔다. 그 후 한반도는 약 17km밖에 안 되는 두만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마주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두만강 경계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나라와 러시아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생명의 17km이자 운명의 17km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되고 있다. 러시아를 통해 가는 또 다른 길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는 생명줄과 같다. 영토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영토를 잃고 2000년을 헤맸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낸다. 그들이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영토가 지금도 세계를 움직인다. 바로 금융이라는 영토다. 손 하나 대지 않고 엄청난 부를 만드는 시스템, 땅 하나 파지 않고 저절로 부가가치가 쌓이는 금융 시스템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의 금융보다 더 광대하고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마음의 영토다. 마음의 영토를 넓히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지평선을 이루는 땅을 보면서도 내 땅, 내 집 수준으로 오므라들게 된다. 금광을 파면서도 눈앞에 흘린 돈 몇 푼에 연연하는 것과 같다. 젊은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을 많이 둘러보고 역사의 영토, 꿈의 영토, 마음의 영토를 넓혀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잊힌 역사의 광야에도 나가봐야 한다. 채찍을 들고 말 등에 올라 푸른 대초원을 질주하는 호연지기도 필요하다. 그렇게 넓어진 가슴이라야 광대한 꿈의 영토, 마음의 영토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다.
네, 이상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읽어드린 글에 비하면 오늘 글은 좀 살짝 짧은 글이었어요. 그쵸? 솔직히 오늘 글은 저에게 뭐 딱 특별히 무언가가 다가오거나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한 3번 정도, 어제 저녁에도 2번 읽었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후다다닥 하면서 3번을 다시 읽어봤는데, 그러면서도 뭐 이 얘기는 꼭 해줘야겠다, 이게 뭐 저랑 그렇게 와닿는 글이 아직은 뭐 제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지, 예, 약간 그러는 바람에 정말로 이 얘기는 꼭 해줘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들이 역사의 공부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사 공부가 되게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은 아니고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김혜수가 나왔던 영화 중에 김혜수랑 누구지? 유아인이 나왔던 영화 중에 IMF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역사는 꾸준히 반복이 되고, 나쁜 사람들은 그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나쁜 일을 또 되풀이하는 그런 과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쁜 사람들은 역사를 보고 반복하면서 나쁜 행동들을 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는데, 반대로 그럼 국민들도 좀 그런 역사적인 공부를 해서 좀 그런 똑똑하게 돼서 좀 그런 안 좋은 일에 반복되면서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참 역사 공부가 재밌지도 않고 힘들었었는데, 이게 밖에 나오니 역사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역사 공부의 중요한 점은 그런 점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행동을 할 때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라는 거를 알고 공부해 두면, 이제 조금씩의 시행착오를 조금 더 막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공부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는 의미에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책을 보면서 역사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좀 적게 가긴 했지만, 어떤 새로운 도시를 가거나 그러면 그 도시의 역사 박물관을 한번 가보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력을 좀 하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가본 것 중에 경주에 있는 역사 박물관이 참 좋았고, 거기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뭔가 경주에는 워낙 유적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재작년에 걸쳐서 뭐 혼자서도 가보고, 뭐 아내랑도 가보고, 그리고 아이들과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그렇게 경주의 역사 박물관이랑 역사 유적지 탐방하는 게 너무 좋았고, 서울의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도 제가 한 3번, 4번 정도 갔었고요. 그리고 서울 역사 박물관도 가보고, 네. 그리고 인천에 있는 부평 역사 박물관도 가보고, 그러는 식으로 해서 역사 박물관을 좀 많이 가봐요. 가보면은 뭐 막 진짜 엄청 재밌거나 그런 건 없지만, 이 동네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떤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키워진 뭐 동네구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기서는 뭐가 발전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이 보면서 약간 좀 시야가 좀 터진다고나 할까?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나중에 무언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부평에서 제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역사적인 바탕이랑 이런 게 뭐 자동차 산업이나 예전에는 다 농지였는데 뭐 일제시대 때 그런 산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농지들이 다 메워지고 그런 공장들이 생기면서 인천이 이렇게 커 나갔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기본적인 상황 같은 경우를 책에서 본 것보다 역사박물관 가서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인천 부평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거나 무언가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렇게 배워놨던 것들이 그거 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런 밑바탕이 있어야 뭐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좀 뭐 이해도 같은 게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을 많이 둘러보고 역사의 영토, 꿈의 영토, 마음의 영토를 넓혀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했고, 그렇게 넓어진 가슴이라야 광대한 꿈의 영토, 마음의 영토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 뭐 이것도 고도님이 얘기를 한 것도 그렇게 역사의 현장이랑 그런 거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통해서 뭐 조금 더 그러니까 나만의 가치관을 심고, 여기서는 지금 옛 발의 성터를 찾아보면서 이제 그런 좀 호연지기 같은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젊은 사람들이 꿈을 좀 크게 갖고 좀 멀리 바라보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역사적인 현장, 그리고 과거의 우리 민족의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광활한 땅을 좀 차지하고 호령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상상해 가면서 지금 내가 가진 현실에 그거 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꿈을 좀 멀리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야, 그리고 그런 가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는 차원에서 저도 지금보다 좀 더 역사 공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또 뭐 돈의 역사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보면서 그 책도 빨리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말 그러니까 아직 역사가 중요하고 그런 건 알지만 지금 저에게는 크게 지금 막 와닿지 못해 가지고 정말로 좀 강력한 메시지나 그런 거는 좀 드리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꼭 해야겠다라는 건, 반드시 해야겠다는 역사 공부는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그 마음의 영토를 넓혀야 된다라는 게 지금 크게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역사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이 고도님이 얘기하는 그 마음의 영토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